그러면 부당 대우나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루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되었는데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 상담을 의뢰하시면은 거기서 활동하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임금체불이나 해고나 산재 같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아니면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이런 명칭의 센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 노노모의 그 회원인 박혜영 노무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네. 강릉 노동인권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강릉에 있군요. 네네. 여기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은 특수 형태 노동자다 아니면은 프리랜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을 했다라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활동을 저희 모임의 노노모의 노동자성 연구 분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의 노동자성 연구 분과에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의 활동을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 예.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예. 네.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또 노동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제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2022년 10월부터니까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즉 3자 대표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판정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 기능의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요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나 사용자 측에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 비해 노동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등은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노동법이 직장 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데 비해서 현장의 체감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노동위원회까지 오지 않고요.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사건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명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판정으로 명확하게 법리적 해결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의 판단을 하게 되면 원직 복직을 통해 다시 사업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이 쌓인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판정 기능도 중요하지만 노동사건에 대해 화해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사 간에 조금씩 주장을 양보한다면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복직해서 근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자는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결국 회사는 근로자들이 같이 함께 근로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근로자들 또한 무조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보다는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라는 노사가 상생하는 자세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예.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 환경이 생각 이상으로 열악한 게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좀 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나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이 재규정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강제노동 금지라든가 위약예정 금지라든가 이러한 총칙적인 규정들, 그다음에 해고라든가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이 근로기준법을 강력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노동 기준 등이 적용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인 미만 노동자가 전체 사업체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예, 있고 노동자 비율로 봐도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 정도 있다고 됩니다.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하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